오늘은 브로니 웨어의 책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의 내용을 바탕으로 삶과 선택, 그리고 자기 연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 그레이스의 삶과 저자의 개인적인 깨달음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레이스는 결혼에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했다. 만일 부부가 서로 배울 수 있다면 결혼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아름다운 결합이라고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 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꽉 막힌 믿음은 그녀의 삶을 어둠 속에 가둬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은 다 포기하고 결혼 생활을 지켰다. 오로지 남들 보기에 번듯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당신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남편에게 인생을 바쳤다. 이제 죽을 처지가 되자 그레이스는 더 이상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너무 비통할 뿐이었다. 그레이스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대하는 대로 살면서 체면을 중시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그렇게 살기로 한 것은 늘 자기 자신이었고 그 모두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늦었다며 그레이스는 계속 비통했다. 그레이스는 나에게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희생하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살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나는 당시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며 힘겨워했었다. 물론 내가 그 일을 좋아했다면 나중에도 일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이 좋아지지 않았다. 처음 몇 해가 지나면서 불안을 느꼈고 인생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난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10년이 넘게 남들이 내게 기대하는 삶을 계속 유지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줄곧 나를 기다리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찾아 나설 용기가 없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만일 다른 식구들이 내게 기대하는 삶의 틀에서 벗어나면 혹시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두려웠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 않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삶이었다. 하지만 계속 은행을 바꾸고 유니폼을 바꾸고 근무지를 바꾸면서 그 일을 해나갔다. 그 결과 또래보다 더 많은 은행에서 더 많은 일을 해본 사람이 되어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하지만 직장은 내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내가 그것에 모든 것을 바치며 살고 있는데도 말이다. 은행에도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편리한 은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 나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줄 몰랐다. 그레이스처럼 나도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어디서나 예술가들은 오해받는 존재다. 그리고 난 예술가였다. 다만 그 시절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월급을 받기로 온 고객에게 적절한 금융 상품을 파는 게 내 전문 분야라는 사실일 뿐이었다. 나는 월말에 집계하는 지점의 판매 실적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단 고객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금융계에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판매가 전부였다. 내가 섬에서 살기 위해 좋은 직장을 버리고 떠났을 때는 혼란이 덮친 시기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하고서 은행을 그만둔 것은 아니었다. 난 왜 이러는 걸까? 이제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짜릿한 흥분과 함께 결심이 섰다. 그래, 섬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돌아보니 내가 있던 곳에서 더 멀리 떠날수록 더 행복했던 것 같다. 섬에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멋진 시간들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명상을 잠시 해본 것도 섬에 있을 때였다. 나중에 나는 명상을 통해 나 자신만의 선량함과 만나는 길을 찾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주지 못했던 기회였다. 명상을 하면서 진정한 연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연민의 마음은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갔다. 연민은 아름답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 자신의 고통을 내게 던진 것이었다. 행복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불행한 방법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만의 자아에 충실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 존중할 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 세대의 불행이 우리 세대에 전해준 고통을 떨쳐내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사람은 스스로 원할 때 그리고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변할 수 있다. 인생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갈망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은 내 삶을 여러 면에서 바꾸어 놓았다. 나 스스로 치유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누구든 자신의 과거와 직면할 만큼 용기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였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가 주는 고통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그것과 직면한다. 이런 깨달음이 있은 후에도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괴로운 인간관계는 몇 년이고 지속되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느끼는 고통은 차츰 줄어들었다. 물론 그런 관계에 맞설 힘도 필요했고 시간도 필요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비난이나 판단은 나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다. 그런 식으로 내게 고통을 주었던 본인들에 대한 비난이나 판단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동정심을 키우는 법을 배워나가기란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부당한 일이지만 그렇다. 자기 자신을 사랑에 넘치는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인정해주려면 어려운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차라리 나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늘 그렇듯이 그냥 인정하는 게 더 쉽다.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나 자신에게 공감하며 연민을 느낀다고 해서 당장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확실히 자아의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다. 나에게 관대해지면 적어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수년간 내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도 그 말을 내뱉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 말들은 그들의 상처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들도 몇십 년 전에 태어났을 때는 아름답고 순수한 존재였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만큼 과거의 상처들을 해결했지만 아직도 스스로의 생각을 바꾸는 데에는 큰 아픔과 노력이 따랐다.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나를 바꾸는 것은 느린 과정이었다. 좋은 생각의 씨앗들이 새롭게 싹을 틔웠지만 오래된 나쁜 생각들을 다 뿌리 뽑지는 못했다. 겉으로 봤을 때 나는 친절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힘들었던 과거로부터 짊어지고 온 고통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물론 나도 이제는 예전의 나처럼 고통받으며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일 만큼 성장하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더 성장해야 했고 변해야 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부정적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때때로 그것이 주는 고통을 참기 어려운 적도 많았다. 이제 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헤매고 있지 않았다. 사실 나는 그때 스스로 인식하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치유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브로니 웨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연민과 관대함을 갖는 것이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선택과 삶을 돌아보고 작은 용기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